안녕하세요, 파란북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요즘 정말 쉬지 않고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많은 에코그룹사들 개인 주주분들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 BM 밸류에이션, 거시적 관점에서의 산업 전반의 분석에 이어서 차트 분석과 추후에 대응 방안까지 모조리 군더더기 걷어내고 압축적으로 담았으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도움되는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에코프로 BM은 세계 1위 양극재 소재 업체이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소섹터 투자와는 분명히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상승한다는 것은 에코프로 BM만의 개별 호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삼성 SDI와 44조 수주 계약 공시에도 공매도에 짓눌려 상승분을 금방 토해낸 지난번의 흐름을 살펴볼 때 섹터 전반에 활기를 띠는 시점이 되어야 에코프로 BM 개별주 관점에서 유의미한 주가 상승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에서는 창의적인 수법으로 악재를 쏟아내며 LG엔솔을 비롯한 2차전지 업계들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저는 얘네들 말처럼 2차전지 섹터가 망할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진짜 조금만 공부해봐도 그럴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투자 관점에서 실적 반등 시점을 정확하게 찍어낼 수는 없고 단기간의 급등을 노리고 매매하시기보다는 BM 역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깔끔하게 에코프로 BM의 밸류에이션을 정리하는 한편 에코프로 BM의 양극재가 앞으로도 커질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거시적으로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의 밸류에이션을 압축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간 저는 25에서 30만원을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내용을 역추산해서 최소 가격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보다 못한 가격대를 전전하게 된다면 에코프로 BM은 향후 성장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소원해진 상황이며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 같으며 페닉셀까지 이어졌는지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언제나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밸류에이션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장 흐름만 쫓으며 하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러한 가치평가는 큰 의미는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바로 보자면 에코프로 BM은 세계 1위 양극재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밸류에이션과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자체는 매우 쉽고 직관적입니다. 지주사 에코프로 밸류에이션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쉽습니다. 지금은 실적 악화로 인해 폭발적인 성장세가 주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리포트 역추산이 아닌 생산 캐파 기반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26년 기준 목표 생산 캐파는 57만 톤이며 27년 기준으로는 71만 톤입니다. 박순혁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 27년 기준 71만 톤에서 프리미엄 외에 볼륨, 엔트리, 중저가 라인까지 합칠 경우에는 100만 톤이 넘는 캐파를 기록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일단 이번 밸류에이션에서는 71만 톤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톤당 단가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수산화 리튬 31달러를 기준으로 2차전지의 적대적인 모에너리 주로 사용하는 42,226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해당 단가를 적용하는 이유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순혁 작가님께서는 톤당 단가를 원화로 7천만원 그 이상을 보시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환율 1,350원을 적용할 경우 원화로 5,700만원의 양극재 톤당 단가를 밸류에이션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을 검토해보자면 26년 기준 목표 생산 캐파 57만 톤에 90%의 공장 가동과 95%의 수율로 보정을 하게 되면 48.7만 톤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책정한 양극재 킬로그램당 단가에 보정한 생산량을 곱해서 간단한 계산식으로만 봐도 27.77조의 양극재 매출액이 산출됩니다. 에코프로 BM의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는 프리미엄을 더 부여해서 톤당 단가를 이렇게 42,000달러로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밸류에이션 하실 때에는 더 높은 단가를 산출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 볼륨 자체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에코프로 BM의 목표 영업이익률은 15%인데 수산화 리튬 인가공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출하까지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를 이룬 에코그룹사의 경우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무리한 가정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산출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0%의 영업이익률로도 잡아보겠습니다. 15%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할 경우 4.16조의 영업이익이 산출되며 10%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면 2.77조의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양극재 세계 1위 업체 프리미엄을 쳐서 영업이익 멀티플 배수를 어떻게 산출할지의 여부는 또 다르겠지만 저는 선대인 소장님 공식처럼 늘 하던 대로 20배만 줘서 보자면 영업이익률 15%를 기준으로 83.3조의 시가총액 그리고 10%를 기준으로는 55.5조 원의 시가총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을 해보면 각각 시가총액 85만 2,100원과 56만 8천원의 주당 가격 밸류에이션을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단지 57만 톤을 기준으로 한 26년 기준 밸류에이션이며 71만 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71만 톤에 95%의 수율과 90%의 공장 가동을 적용한 다음에 15%의 영업이익률을 적용을 하면 5.19조의 영업이익이 산출되며 같은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시가총액 103.2조, 주당 150만 5,200원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일단 주당 56에서 85만원을 돌파한 이후에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보아도 향후 성장성이 매우 뚜렷한 기업이며 이는 허울뿐인 수치가 절대 아닙니다. 에코프로 BM은 현재 보유한 18만 톤의 캐파에서 지금도 아주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지정된 가격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사업이 이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후의 흐름을 논해보겠습니다. 결국 소섹터가 아닌 대형주인 에코프로 BM
BM에 직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 흐름을 필연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탔던 엔캠 등의 전해의 기업들과 다르게 양극재 소재 기업 에코프로 BM 자체가 오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2차전지 업계 전반의 반등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에코그룹의 주가가 앞으로도 하방으로 지속적으로 처박힐 것이라는 주장이 합리화가 되려면 전기차 업계의 침체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한 이유는 IRA 세부 법안 보조금 지급 시점이 환급제에서 24년부터는 구매 즉시로 변경되면서 23년 4분기 실적이 24년도로 2월되며 판매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대인 소장님 말씀처럼 자동차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팔리기도 하고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구매를 미루는 미국 소비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기가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여기에 겹 악재로 결국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리튬 판가가 가파르게 처박혔고 이는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재 업체들의 실적에 아주 아프게 유효타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작년 여름에 고점을 찍고 공매도 폭격으로 분할 전 에코프로 150만원에서 찍어 눌린 그 시점과 실적이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적이 나쁘게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차 시장을 망했고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할 그런 끝난 섹터일까요? 유튜브에서 흔히들 전기차는 혁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작 화석 연료가 전기로 대체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혁명이냐? 트럼프는 전기차에 적대적이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되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논거입니다. 당장 저도 전기차 사고 싶은 생각이 없고 우리나라같이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서 주차 대란마저도 짜증을 유발하는데 충전기 대란까지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는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해수면 온도의 추이입니다. 극심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세계 기후 환경 그냥 미쳐 날뛰는 상황입니다. 기후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지구는 말기암 환자나 다를 것이 없으며 돌이킬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구체적인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사실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인류가 한번 싹 멸종한 다음 자생 단계를 한번 거쳐야 하는 것이 현재 지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혁명적인 변곡점이 필요한데 그러한 획기적인 움직임 중 하나가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의 화석 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간 환경 문제를 지금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은 파리 기후 협약으로 전 세계의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 전기차로의 전환은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전기차가 편하고 유용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정신나간 지구 온난화를 그나마 바로잡기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장황한 이야기의 핵심은 전기차 산업과 그 중심에 있는 2차 전지 산업은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환경보호에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는 종이빨대 쓰고 플라스틱 컵 쬐끔 안 쓰는 것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차 혁명과 같은 시스템적인 변화가 우리 인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2차 전지 산업이 지금은 부진하지만 결국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는 주된 이유입니다.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바로 양극재이며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큽니다. 양극재 세계 1위 기업은 바로 대한민국의 에코프로 BM이며 BM 역시 작년에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물려있는 어중이 떠중이 그러니까 심약한 매수자들을 다 털어내고 가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에 속해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입니다. 투자자마다 투자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매매를 하는지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전기차라는 상품이 뻗어나온 맥락을 생각하며 긴 투자 시계를 가지고 임한다면 이번 거래에서 결코 돈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전기차가 유용하고 소위 가성비 좋아서 타는 것이 아니라 강제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상 추세선을 이탈한 상황이고 1분기 실적도 재고자산 관리를 나름 똘똘하게 해서 적자를 간신히 면했지만 여전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누구라도 결국 출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매도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혹한 투자의 딜레마를 제시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20만원까지 깨지면서 바닥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라고는 저 역시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추세보다도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고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추후에 예상되는지를 한편으로는 반드시 생각해봐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를 한다거나 매수를 한다면 제가 따르는 스탠 와인스타인의 전략과는 분명히 상충되는 지점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버티는 장기 투자가들을 바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수급을 예측하면서 매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1년 정도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중장기 밸류를 보시고 보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이어가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분들께서는 투자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탠 와인스타인의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읽어보시고 강한 종목들 위주로 거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묻어두고 장기 투자하는 계좌와 30주 이평선을 보면서 거래하는 계좌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이트는 출판사에서 컨텐츠 제작을 감사하게도 허락을 해주셔서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아직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에코프로 BM은 투자 가치가 무척이나 높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보고
보고 있으며, 그러나 좋은 기업을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투자 관점에서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사실 최고로 좋은 기업만을 산다고 하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을 사는 것이 상책일 것이지만 이 기업들은 이미 너무 비쌉니다. 에코프로 BM은 현 시점 대단히 싼 가격이며, 이런저런 기술적 분석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좀 빠진다고 뭐가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고, 좋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노심초사하다가 헐값에 자신들의 매물을 팔아버리는 개미들이 많을수록 버티는 사람들의 끈기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아무 섹터나 들어가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신수양이나 하면서 들어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전지, 전기차 산업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은 투자처입니다. 저도 금투세나 무차익 공매도 같이 어처구니 없는 정책 집행을 하는 전개와 세트로 엮여있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번에 2차전지 투자 이후에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비디오에서 에코프로 BM을 당장 사라고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산업에 속해 있는 충분히 좋은 기업들을 그냥 팔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의 전선에서 함께 할 것일지는 개별적으로 곰곰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레토 최적을 투자에 있어 항상 생각합니다. 이는 항상 시장 참여자 80%의 부가 20%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며, 호기롭게 박순혁 작가님 말씀 듣고 장기 투자한다고 했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80%와 20%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장 팔고 급등하는 주식들 잘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모멘텀 투자하셔서 수익 내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러한 투자 방법은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재차 정리하자면, 전기차 산업은 결코 기자들 말 맞다나 쉽게 무너지는 산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가가 죽수며 바닥을 기어다닐 때 성급히 패닉스를 하고 떠나려는 분들께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제 최신 비디오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긴 투자 여정에 항상 함께하면서 장기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한 영상들과 글들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주가 너무 개의치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